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지난 19일 지역 청년 채용을 위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도내 대학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열렸습니다. 홍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지역 청년 실업 해소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과 전북도내 대학교가 참석한 지역 청년 채용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전 기관의 지역 인재 35% 의무 채용 법제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와 지역 청년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이전 공공기관을 비롯해 도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도내 5개 대학교 대표들이 참석해 채용 정보와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이영규 정무부지사는 지역 청년과 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지적하며 6대 주요 시책으로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 사업,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 지원, 청년 취업 아카데미 사업, 잡 멘토링, 청년 채용 공개 오디션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문원영 일자리 정책팀장은 향후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정책위원회를 골자로 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청년 종합 실태조사 실시 등의 청년 정책 수립 지원 활성화를 통해 관련 신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기관과 대학들은 향후에도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지역 청년 채용 활성화를 통한 청년 실업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함께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KLN 홍윤입니다. 지난 19일 전주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지혜의 반찬 후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동 청소년에게 독서를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전주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역 아동들을 위한 지혜의 반찬 희망도서 지원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지혜의 반찬 사업은 전주시가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동 청소년들에게 독서를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령에 맞는 맞춤형 희망도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전주시에서 추천한 아동들의 희망도서 구입을 위한 450만 원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아침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제공하는 엄마의 밥상에 이어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에게 마음의 양식을 채울 수 있도록 지혜의 반찬 사업을 연계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지혜의 반찬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긍정의 힘을 길러주어 밝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혜의 반찬인 도서를 제공할 후원자 발굴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식중독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전라북도 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에 대한 사전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전주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학교장들과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이 실시됐는데요.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학교급식 관련 식중독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전라북도가 학교급식의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발벗고 나섰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19일 전주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학교장들을 비롯한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률을 감소시킴은 물론 원인을 미리 파악하는 등 사전 대응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학교장 교육에서는 도내 모든 교직원들이 2017년 10월 말까지 안전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함과 동시에 각 학교에서는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8월과 12월에 교육청에 보고하는 시스템의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한 강좌가 진행됐습니다. 또 학교 영양사 교육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및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 정책의 시범 운영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도내 전 학교의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늘리기 위한 교육이 열렸습니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하반기에 조리교 548개 교와 비조리교 216개 교의 학교급식 위생안전 정기점검 및 운영평가 실시, 식재료 공급업체 불시점검, 학교급식 안정성 검사 등을 통해 학교급식의 안정화와 위생관리의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지난 19일 강원도가 한국동서발전, 코오롱 글로벌, 동성과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협약 체결로 풍력에너지 개발을 위한 자본 투자와 건설 사업 및 운영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력하며 강원도 내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 등에 대한 공동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오는 2018년까지 총 1,100억 원을 투입해 태백시 원동 가덕산 일대에 400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16기를 설치하는 등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가덕산 풍력발전단지는 연간 2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95,418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해 162억 원의 판매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세종시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세종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세종시 조성을 목표로 지역 청소년 연구와 통계 구축, 교육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할 방침입니다. 시는 연구원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백서 발간과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책 포럼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관련 연구조사 및 정책 수립을 위해 1989년 7월 개원한 국내 유일의 청소년 분야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춘희 시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소년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15회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충청남도는 유기농 김치를 들고 이번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유기농업협회가 주최한 친환경 유기농 박람회는 올해 15회째를 맞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친환경 관련 박람회로 국내외 100여 개 기업들이 전시 판매관을 운영합니다. 충남 태안에서 유기농 김치를 생산하는 담채원은 유기농 김치를 학교에 납품하기 위해 이번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날 박람회에 참석했으며 개막식 축사를 통해 유기농협회와 친환경 농민단체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펴온 노력들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그런 마음으로 충남도에서는 삼농혁신 정책을 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충남도는 농업 지도자들의 좋은 지도력을 뒷받침하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주말 무등산 자락에서 선비들의 풍류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펼쳐졌는데요. 광주문화재단이 광주호와 담양의 가사문화권을 콘텐츠화한 풍류남도 나들이 여느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풍류남도 나들이 사업은 광주호 인근 광주와 담양의 누정들을 문화 콘텐츠로 활용해 주민 공동체 사업으로 엮어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광주광역시장과 광주북구청장, 담양군수 등 풍류남도 나들이 사업 주관자치단체장을 비롯해 광주 시민과 담양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 시작 전 마당극 배우 김호준 씨가 500년 전 양산보 옥 역할을 맡아 손님들을 맞이하고 소세원 48형시 일부를 낭독하는 퍼포먼스를 펼쳐 관람객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공연은 검은고 명인 황병기 선생이 소세원을 위해 지난달 직접 창작해 보내온 신작 가야금 연주곡 소세원의 사계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주말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베트남 소방 공무원들을 초청해 한국의 소방용품 검사 제도 및 기술 기준 등에 대해 글로벌 기술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수산업 중심 구조의 베트남은 국가적 소방 서비스 체계가 미흡하거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의 기술 교류 등을 통해 한국의 소방용품 검인증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예약 예매가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24년 만에 우등형 고속버스의 단점을 개선한 차량으로 독립적이고 안락한 좌석, 개별 모니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부산, 서울, 광주 노선으로만 운행되며 요금은 우등버스보다 1.3배가량 비싸고 KTX보다는 저렴한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